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시 권선동에는 7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선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약속했던 기반 시설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라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 권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원의 최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지로 모두 7천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9년, 수원시가 준공을 내준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변 땅은 거의 공터 수준입니다. 그나마 학교 정도가 유일한 기반시설이지만 약속했던 중학교는 땅도 못 받고 초등학교는 과밀 현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저희 편의시설, 학교에 돌봄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주민센터와 파출소는 물론 상가와 문화시설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2월에 개발 사업자와 수원시 등이 상반기 중에 종합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수원시가 기부 체납받기로 했던 땅이라도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립에서 아파트로 변경해주면서 현대에서는 거기 조건부로 자기들이 공공택지와 복합센터를 갖다가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땅을 갖다가 왜 준다는 땅을 못 받습니까? 1년 반이 되도록. 이에 대해 수원시와 교육청 등은 단독주택 등 남은 땅이 개발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는 주민센터를 만들기에는 주민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교육청도 중학교를 만들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 측은 부동산 경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수원시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단 면담을 진행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인천에 이어 안산에서도 붉은색을 띤 수돗물이 나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900여 가구에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왔는데요. 안산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고전동에 사는 주선혜 씨는 24일 낮 샤워기를 트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맑은 물이 아닌 붉은 녹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샤워 필터가 이렇게 녹색물로 변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통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다른 분들도 이렇게 녹색물이 나오니까 전부 다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세수도 생수로 하고 과일도 생수로 먹고 이빨도 전부 생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붉은 녹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24일 오후 3시쯤. 주 씨를 비롯해 고잔동 일대 주택 단지에서 이물질과 함께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시뻘건 흙탕물. 그냥 불구스름한 물도 아니고 녹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공사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 답답하네요. 안산시는 이번 붉은 수돗물 피해 가구가 고잔동 일대 1,900여 가구에 이른다며 수도요금 감면 등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가구로 공급되는 수도관이 녹이 슬지 않는 폴리에틸렌 재질이어서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안산시의 설명입니다. 원인은 저희도 이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그 외부 전문가 그룹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수도관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어서 붉은 수돗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녹물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혹시 우리 집도 그렇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수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된 건지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적수 현상이 나타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 여기까지 올까봐. 괜히 샤워해드는데 가려우면 아마 이게 또 그물 때문에 그러나 싶은 생각 들고. 이거 저기 공사하기 전에는 그 온수에서 녹물이 나오긴 했었거든. 근데 배관이 오래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썼지. 노후주택인 점을 감안해 임시 방편으로 필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걱정되죠. 애기 휴가니까 그냥 맘카페 같은 데 검색해서 필터 업체 알아봐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하고 필터 이제 뭐 수도관마다 설치해서 쓰고 있고 그 정도거든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녹물의 원인이 되는 것은 흔히 쇠파이프라 불리는 아연도 강간 때문입니다. 노후관 교체 주기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그중 아연도 강간의 사용 가능 횟수는 최대 10년입니다. 내구 연한도 짧고 녹이 잘 쓰는 아연도 강간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관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나온 겁니다. 수도관에 낀 찐득한 부식 물질이 평상시처럼 물이 흐를 땐 그대로 부착돼 있다 관을 교체하거나 갑작스럽게 수압이 높아지게 되면 떨어져 나가 적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일부 지역에선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관을 교체할 때 단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 물을 틀게 되면 연결 통로 부분에 남아있던 녹이 빠져나와 녹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녹물이 제거될 때까지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문제가 되는 아연도 강간은 90년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교체 공사를 위해 군포시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화성 보통리 저수지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대대적인 청소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지난 4월 쓰레기로 민원이 많았던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티로폼과 술병 등 각종 쓰레기가 물길도 막았던 장소는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파이프와 철근 등 건축 폐자재가 버려졌던 곳도 청소가 된 모습입니다. 저수지 인근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쓰레기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청소를 좀 해가지고 깨끗해는 졌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좀 문제겠죠. 조금씩 또 그 이후에 청소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쓰레기 민원이 계속되면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지난달 말 대대적인 청소에 들어간 겁니다. 저수지 인근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졌지만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수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이 여전히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곳 저곳에서 담배꽁초나 먹고 버린 음료수 캔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주 3회 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저수지 전체를 정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월수금으로 해서 이제 숫자 돈이 청소 쓰레기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인원 부족으로 해서도 참 관리하기가 진짜 힘든 구역입니다. 화성시도 보통리 저수지 둘레길 관리와 청소 등 명목으로 농어촌공사에 연간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농어촌공사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히는 한편 저수지 이용객들과 인근 상인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원은 전쟁 당시 유엔군의 첫 집결지였다는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내 곳곳에는 아직도 당시 주둔했던 군대와 관련한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김효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을 든 병사 3명의 동상이 우뚝 솟아있고 태극기와 유엔기,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수원 지지대곡에 그 한편에 자리한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입니다. 1950년 11월 한국전쟁으로 3,200여 명의 군인이 파병된 시기부터 원주 쌍터널 부근 전투, 화살머리 고지 전투까지 치열했던 전쟁 당시의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정면에는 빼곡히 적힌 프랑스 군인의 이름과 함께 국화가 자리합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프랑스 군인 288명의 넋을 기리는 곳. 정조의 능행찻길로 유명한 지지대곡에는 프랑스와의 인연도 담겨 있습니다. 매년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도 가시고, 프랑스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저희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지대곡에가 정조대왕의 저희 조선시대에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수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랑스와 저희 수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원 서울초등학교 앞입니다. 평범한 주택가 골목처럼 보이는 이 거리 이름은 앙카라길입니다. 태극기와 터키 국기가 나란히 자리한 비석, 길 한편엔 앙카라 학교 공원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군인이 활짝 웃고 있는 벽화도 발견할 수 있는 장소. 6.25 전쟁으로 터키에서는 14,000여 명의 군인이 수원을 찾았고 1952년 서둔동, 지금의 농촌진흥청 자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 후 수많은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앙카라 고아원을 세우고 1960년대 터키군이 철수할 때까지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수원의 앙카라길과 공원인 겁니다. 터키군이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앙카라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40여 명을 돌보게 되는데요. 농촌진흥청 자리였는데요. 수원 시민과 더 공유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 유엔군의 흔적이 담긴 장소도 있습니다. 수원 3.1상업고등학교 역사관에 자리한 낯선 군복. 바로 6.25 참전 당시 네덜란드 군인의 제복입니다. 네덜란드에선 5,300여 명의 군인이 한국을 찾아 이주여 3.1학교에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역사관 곳곳에는 네덜란드 군인이 기증한 훈장, 전역증을 비롯해 네덜란드 군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전쟁 이후 많은 참전군인들이 학교를 찾았고 지금까지도 학교와 네덜란드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분께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도 대사님께서 직접 참석도 해주시고 또 장학금도 계속 보내주시고 격려 편지도 보내주시고 해서 파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원 곳곳에 참전 외국 군인들의 흔적이 많은 이유는 유엔군이 한국에 상륙한 뒤 첫 집결지가 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69주년.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아픈 역사지만 당시의 기록들이 더 나은 시대로의 발걸음이 되길 시민들도 바라봅니다. 이게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동족산장 비극을 외국 군인들이 와서 희생을 해가면서 또 이 나라를 지켜줬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의 그 삶을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죠.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들이 12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69년 전 참전했다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형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1942년 당시 임진강 북쪽인 경기도 장당군에서 태어난 김성윤 어르신.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전쟁 소식에 곧바로 임진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군인으로 외출을 나왔던 형님 고 김성학 일병은 소속 부대인 1사단 13연대로 귀대했고 김성윤 어르신은 이때 헤어진 뒤 69년째 형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외출 나와서 집에 와서 찬 거예요. 피난을 나갔어요. 그냥 아침 차리다가 그냥 덮어놓고서는 보따리 사가지고 피난을 나갔다고. 그리고 형님도 같이 피난 나와가지고 우리는 형님은 나루터에서 임전나루터 거기 연대본부가 있는데 연대본부로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서 임진강을 건너서 그냥 피난을 나오고.
당시 고 김성학 일병이 소속돼 있던 1사단 13년대는 개성을 넘어 진격한 북한군 전차부대가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았던 부대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전차부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때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임진강 부간에서 벌어진 고랑포 전투로 서부 전선에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1사단 13년대를 근무했는데 13년대가 전멸을 했어요. 13년대가 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1사단 13년대가. 여기 서부 전선은 직접 그냥 그 형님이 근무하는 데로다가 탱크를 몰고 나오니까는 6.25 전쟁 당일 헤어졌던 형님의 전사 소식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 이후 군번을 몰라 소속 부대와 입대 사실만 갖고 육군 본부를 찾아간 후에야 전사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 김성학 일병의 유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 묘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형님은 아직도 지금 유해나 이런 걸 찾지 못하신 거예요? 찾지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님은 동작동 국립묘지지. 동작동 국립묘지. 네네네. 이제 거기에 계시더라고. 거기에 그냥 뭐 저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비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 세워놨더라고. 몇 장 안 되는 형님의 사진과 추억을 앨범송에 간직한 채 언젠가 만나겠지 하며 69년째 유해를 기다리고 있는 김성윤 어르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12만 3천여 명의 6.25 전사자 유해와 함께 형님의 유해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별로 무료 물놀이장도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심 피서에 나선 시민들을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볕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아이들이 물놀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바구니 밑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수영을 하고 물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 보는 것만으로도 무더위를 잊게 되는 이곳은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입니다. 주말인데 학교도 안 가고 더위도 식힐 겸 해서 친구랑 같이 물놀이터 나왔어요. 엄마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아빠와 물총 싸움을 하며 행복해하는 아이들. 오두막부터 곳곳의 그늘까지 어른들도 물놀이터 피서에 나섰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더 시원하고 좋았어요. 멀리 가면은 사람도 많고 덥기도 하고 그럼 오히려 더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물놀이터로 놀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즐기는 도심 속 피서. 중미공원 등 오산 지역 물놀이장도 모두 개장했고 수원올림픽공원 물놀이장과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의 물놀이장은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갑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기존 전국 단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이어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는 등 실질임금은 내려갔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3일에는 서울에서, 4일과 5일은 경기도 내에서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눈을 두는 곳마다 예쁜 꽃들이 만개한 6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 꽃을 액세서리에 장식해보면 어떨까요? 은은한 꽃향기와 더불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액세서리 생화장식 꿀팁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생화장식 밀짚 모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짚 모자는 여름철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아이템일 텐데요. 이런 밀짚 모자를 예쁘게 생화로 장식해서 착용하신다면 좀 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밀짚 모자 1개와 지철사, 가위와 6월에 피는 생화 3종류 정도인데요. 오늘은 여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인 곽꽃과 리시안셔스,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준비했습니다. 장미를 닮은 리시안셔스는 가시가 없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좋은데요. 먼저 잔가지를 잘라내고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듬은 리시안셔스와 곽꽃, 유칼립투스를 지철사로 묶어 2묶음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묶어놓은 지철사는 짧게 자르지 말고 여유 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미리 준비한 밀짚 모자 위에 꽃 한 묶음을 올려놓고 지철사를 통과시켜서 꽃을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이후 나머지 한 묶음을 반대편에 올려놓고 지철사를 통과시켜 묶어주면 밀짚 모자 생화 장식이 완성됩니다. 생화로 꾸민 예쁜 밀짚 모자와 함께라면 자외선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를 해 놓는다면 사용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꽃들. 다양한 장신구에 장식한다면 마음까지 화사해지지 않을까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